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밌는 걸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내 입장을 표명하는 거다. 결국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해낼 때 그 표현은 분명히 나의 세상에 관한 입장 표명이다. 그림 그리는 김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이제야 오네요. 네, 좀 오래 걸렸죠. 오시는데.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작업실, 야,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3년 지나고 4년 차 접어들고 있어요. 4년 차? 네. 여기서는 그럼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사진 작업은 주로 집에서 하는데 여기에 가끔 이제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제 앉아서 드로잉, 간단한 스케치나 뭐 작업해야 될 때 계획 같은 거 세우고 그런 테이블이에요. 주로 그런 것들. 네. 이거는 언제 작업이죠? 이거요. 네. 요게 2012년도에 그렇죠. 발표했어요. 좀 네. 컬러도 그렇고 좀 메인 작업 중에 하나죠. 이게 그 매체가 사진인가요? 네네. 제가 직접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런 도시 안으로 출사를 가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사진을 가지고 이게 이제 디지털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픽셀을 물감의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늘리거나 색깔을 그 안에서 섞거나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요. 컴퓨터 상에서 좀 약간 네네.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나중에 출력을 해가지고 네, 작업을 사진 하고. 인화를 해서 이렇게 액자를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공이 판화 전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화를 했고요. 학교에서는 계속 판화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장비들이 보여요. 판화 장비들이. 네. 이게 뭐죠? 이게 롤러? 근데 이거는 목판할 때 쓰는 롤러고요. 예. 이제 사실 여기 있는 판화 도구들은 제가 직접 지금 판화 작업만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판화는 예전에 이제 많이 했었고 지금은 드로잉이나 회화의 일부 부분에 이제 쓸 때 판화를 워낙 또 오래 했으니까 붓 대신 롤러라든가 아니면 저런 데도 보면 이제 동판을 얇은 여기 것들을 오브제처럼 만들려고 오브제를 만들 우리가 알고 있는 판화의 그 전통 기법은 쓰질 않고 아니고 현재는 이제, 네네. 아예 그걸 가지고 오브제로 네, 해낸다. 오브제를 만들어 보려고 부식도 하고 모양을 좀 변형시키고 가위로 잘라보기도 하고. 상당히 파격적인 작업을. 그러니까 결과물은 사진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크 스크린 스퀴지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보면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새로 쓰시는 거고. 네,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시도가 한 2, 3년 이상 반복된 다음에 나중에 뭔가가 좀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원래 전공이 판화잖아요. 네. 근데 사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판화를 이제 처음에 할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죠. 그때부터 사진을 직접 찍어서 그때는 흑백 프린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사기에 무수히 많이 프린트를 하고 어느 경우는 제 이제 신체를 직접 프린터기에다가 놓고 복사를 하기도 하고 그걸 다 조각내서 작업실 바닥 전체에 깔아놓고 콜라주를 그렇게 즐겨 했어요. 콜라주를 한 에스키스를 가지고 그걸 동판화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밑 바탕에는 약간 그 사진 베이스를 해가지고 네. 판화로 다시 이제 제작한. 네. 그러니까 사진이 처음부터 저한테 영감을 주긴 했던 것 같아요. 붓의 한 도구로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뭔가를 채취해 올 수 있고 흔적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판화도 사실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저는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런 이질적인 조각들을 끼워 맞춰 나가고 새로운 어떤 게 드러날 때 그 쾌감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콜라주를 즐겨 했고 이게 아마 회화를 처음부터 전공했다면 그 자체로 작품이 됐을 텐데 저는 이거를 계속 이제 판화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동판화로 옮겨가는 작업을 오래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 가면서는 좀 더 쉽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물을 뭐 한지나 이런 평면 위에 놓고 스프레이 작업도 했었고 스텐실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 더 이후에 제가 이제 사진을 놓고 스스로 생각한 게 내가 왜 이렇게 기법이나 그 매체 장르에 구애되나 이거를 좀 벗어나 보자 해서 그냥 이거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고민을 했더니 정말 순수하게 제 안에서 나오는 게 컬러 사진을 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붓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자체에서? 네, 사진 자체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적인 변화라면 뭐냐면 제가 이제 95학번인데 그 처음에 사진 쓸 때는 완전히 아날로그였죠. 디지털이 아예 없었죠. 그리고 이미 한 15년 정도 흐르고 나서 사진이 디지털화 됐다라는 걸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치. 디지털화되고 네. 컬러 사진도 되고 네. 색감 자체도 이제 또 상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색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다 보니까 저도 너무 또 그동안 못했던 거에 대한 그게 막 나왔어요. 그동안은 계속 어떻게 보면 흑백에 네. 또 파나도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뭔가 탁 나오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네, 훨씬 자연스러웠다고나 할까요? 과정이 사진, 콜라주, 동판화 그리고 그 사이에 그걸 실크 스크린으로 도시 풍경을 입체화시키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걸 거쳐서 결국 자연스럽게 해보자 하니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픽셀 디지털화된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과정으로 하다가 점점 좀 미니멀하게 딱 돼버리는 거네요. 플랫한 느낌으로. 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축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많은 레이어들이 네. 쫙 돼가지고. 네. 우리가 왜 실크 스크린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러 개의 물감을 놓고 스퀴즈로 한 번에 이렇게 쭉 밀면 이게 오묘하게 섞이면서 하나의 압축된 평면으로 쭉 나오잖아요. 좀 그런 느낌 같아요, 저한테는. 좀 그렇게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네. 이 안에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압축되기도 하고 늘려가면서 이렇게 압축되기도 하는 그 과정들이 그 픽셀이라는 점, 그 물감 덩어리들이 하나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서울 풍경인데요. 저는 주로 일요일 오전에 나가서 이제 일요일 사진. 오전? 네. 왜냐하면 도시의 가장 적나라한 풍경들이 일요일 오전에 사람이 없을 때 다 드러나요. 매우 주말에 적나라하게. 거의 다 이제 네. 난리치고 나서. 네네. 그 매우 새벽에. 적나라하게 그 골격들이 쫙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걸 즐기기 때문에 일요일 매우 일찍 카메라를 들고 보통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서울 한복판에 매우 번화한 곳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화려하게 그냥 쇼핑객들이 있고 그런 곳인데 다 이거를 이제 사람 없는 시간에 나와서 다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바꾸는. 다시 바꾸고 뭐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사다리가 놓여 있고 유리창을 닦는 거죠. 이제 밖에서 유리창도 닦고 그리고 페인트가 여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중인데 이 노란 페인트가 하나가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진의 매력이기도 한데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영감을 받아서 찍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걸 집에 와서 다시 앉아서 여러 장을 둘러보면서 볼 때 전혀 거기서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면서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좋았던 사진이 있고 내가 앉아서 다시 이거를 볼 때 새롭게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걸 의식하고 찍은 건 아니었지만 와서 보니까 이 색깔이 너무나 저는 이 회색 톤과 어울리면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픽셀들을 위쪽으로 다 이제 연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진한 화이트부터 조금 더 연한 회색, 진한 회색, 그리고 약간 갈색기가 도는 이런 회색들도 사실은 이 벽돌 안에 다 있는 색깔들이에요. 예, 물론 제가 미세하게 조정들은 하지만 일부러 밖에서 색을 따로 끌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 작품 의도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결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색깔과 면적과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결국 이쪽을 보면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이쪽이거든요. 이쪽을 보면 이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와는 좀 무관해지면서 오히려 이게 창조적인 어떤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현실을 존중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같이 새로운 걸 좀 파생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예, 이런 톤들도 사실 이 회색 색깔과 이 노랑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회화랑 너무 다를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이런 맛 때문에 사진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 디지털이라는 그게 작가님한테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됐겠네요. 네, 그렇죠. 사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판화를 하면서 예전에 했던 회화적인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밑에 어떻게 보면 뭉쳐져 있다가 그거를 좀 실현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모니터를 봐도 그 사실 픽셀 보이잖아요. 근데 실크 스크린 할 때 그 망점들이 플랫한 게 아니라 잉크들이, 물감들이 몽글몽글 그 상태로 각자 개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실제 환경에서 민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컸죠. 그럼 작가님한테 이 계속 도시 풍경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또 있나요? 꼭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 도시는 자연으로서의 도시예요. 제가 얘기하는 도시는. 그러니까 저도 뭐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그래서 오히려 또 자연을 찾아 다른 데로 가끔 갔다 오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살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자연으로서의 도시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사실 사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그 눌려져 있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평이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녹여내고 이렇게 압축된 사실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제가 한 10년 정도 지속을 했어요. 10년 정도 지속을 하고 가장 최근 개인전이 영은미술관에 있었던 접촉 표피와 표피 사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던 걸 굉장히 이런 이제 압축해서 안으로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풍경, 뭐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물과 공간과 작용하는 이 실제 구상적인 건 좀 없어지고 이것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쪽에서 이제 그 갈림길에 있던 색깔과 그런 띠와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응들, 그것들 간에 생겨났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 안쪽에 또 조금 작업이 더 큰 게 있습니다. 네, 네. 가볼까요? 쪽으로 네, 가보시죠. 네. 여기.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네요. 네. 이건가요? 방금 설명했던 작품이? 그래서 이 작품이 이게 시리즈로 6개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작업인데 신사동 그 가로수길 있죠. 거기가 풍경이 됐는데 거기를 지나는 어떤 낯선 뭐 남자와 여성 한 명이 이제 지나가는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런 순간을 제가 찍고 나서 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늘리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섞이고 하는 그 작용들을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총 6개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전에 작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찍었던 사진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사라져 버리니까 네. 더 추상적이면서도 작가님 원하는 그 느낌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보면 일반적인 추상화인 거지만 이 안의 내용은 모르는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지나면서 스쳐가는 것도 사실은 접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동양적인 사상이 배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이제 도시를 멀리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바라본 것도 사실 자연으로서의 도시, 그 전체 속에 사람이 끼어 있는 게 우리 예전에 산수화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끝까지 또 양쪽 옆까지 서로 수평하게 바라보는 거고 그 전체 안에 사람이 작게 들어가서 하나의 자연으로서의 요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근데 작가님 이런 거 지금 안 보이던 게 있는데 이거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나요?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회화를 주로 하다 보니까 회화에 대한 욕구를 표출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진이지만 사진이 그냥 사진이 아닌 거예요. 그치. 저한테는. 그 사진 안에서도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사진이 아니라서 평평해 보이는, 플랫해 보이는 사진 안에 이런 드로잉전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둥은 흙 위에 드로잉을 한 거예요. 흙을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만들어서 기둥을 만들어서 네. 이 전시할 때는 이렇게 천장까지 기둥을 각기 다른 기둥을 여러 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로잉의 욕구가 왜 흙으로 갔느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2019년도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드로잉을 이 흙으로 한번 흙 위에다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원통형을 만들어서 바닥에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기둥을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너무나 절실히 옆에서 경험을 했고 그 드로잉의 어떤 즉흥성이나 직접성과도 맞아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작가님은 네. 계속 작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단편적이지만 네. 계속 레이어가 있잖아요. 네. 그 레이어들을 압축시키고 네. 또 이렇게 입체적 만들어 두고 네. 상당히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스스로 그만두고 뭐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서 굳이 누가 떠밀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주거나 맞아요. 하는 경우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갈까. 그러니까 불러주는 곳이 별로 없을 때 내가 이 시기를 버티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이게 힘이다. 다른 게 아니고.